안녕하세요. 모로의 멋대로 다이어리 은평 구민 마을 라디오 DJ 모로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모로의 멋대로 다이어리가 벌써 10번째라는 것을요. 해가 바뀌는 건 못지않게 다이어리를 펼친 지 2자릿수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도 다이어리는 꾸준히 쓰고 있을 테니 언제든지 들으러 와주세요. 3월,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일찍 결혼한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번에 1학년 학부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병아리 갔던 친구가 결혼을 하더니 삐아기를 낳고 입학까지 시키더니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입학식 하니까 재미있는 장난을 했던 저의 일화 하나를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살이 더 많은 채로 친구들을 만났죠. 지금까지도 철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때는 더 동안인 얼굴, 키도 작아서 고등학생처럼 보였어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물론 저도 그렇겠지만 저를 처음 보는 동생들이 저를 당연히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나중에 놀라게 해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언니라고 굳이 말을 안 하고 한 달을 지냈어요. 저희끼리 굳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줄 이유가 없으니 더더욱 속이기 쉬웠죠. 하지만 저 말고도 다른 재수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밝혀야겠다고 생각하고 말했어요. 그날은 온 기숙사가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엄청난 배신감에 잠을 설쳤다고 하더라고요.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크게 느낄지 몰랐던 저는 아직도 동기들을 만나면 그때 미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다니면서 장난을 많이 치셨나요? 쳤던 장난 중 가장 큰 장난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게는 다이어트가 숙명 아닌 운명입니다. 날 때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기도 했고요. 어릴 때는 뛰어다니기도 했고 밥도 잘 안 먹어서 어떻게 하면 살이 찔까 부모님이 엄청 걱정했다고 해요. 그렇게 마른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를 잘 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살이 쪄야 키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살을 찌우는데 혈안이 되어서 제게 개구리 달인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한약, 보약, 각종 살찌는 음식도 소용이 없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진짜 한 방에 살이 확 불어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9살부터 지금까지 저는 비만이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키는 유전이고 영양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으니 부모님들이 살만 찌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90년대생을 둔 부모님들이 그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는 없죠. 하여튼 그때 불어난 식욕과 위로 인해 소아비만에서 성인비만으로 이어졌죠. 그런 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다이어트를 또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가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해야겠네요. 끊을 수 없는 관계. 끝났다고 생각해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나오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원래도 운동을 정말 싫어하기도 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아치가 계속 무너지는 중인 평발이기도 해요. 게다가 발까지 다쳐 그 발 수술까지 했고요. 그냥 지금까지 운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참 무섭죠. 그러던 제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바로 직전이라는 걸 느끼며 현재까지 13일 동안 매일매일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위를 걷고 있습니다. 어제는 뛰었더니 지금은 몸이 너무 무거워서 발 수술한 곳이 아프더라고요. 큰 욕심 내지 않고 식단 조절을 좀 하고 난 뒤에 뛸 생각입니다. 운동하는 인증 영상, 쇼츠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20kg를 빼면 인생이 달라질까라는 제목으로 게시 중입니다. 어쩌다 알고리즘을 타서 조회수가 5,000이 넘었는데 댓글을 보면서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꾸준히라는 걸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작심삼일인 분들은 그런 저를 보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올려볼게요. 2024년 목표가 다이어트인 분들 모두 힘내봅시다. 아자, 아자, 아자! 상권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화와 용역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말합니다. 저는 상권이 발달한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요. 새로운 가게가 생기고 없어지고 당연한 절차에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요즘은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는 중입니다. 로켓으로 배송하는 택배가 정말 편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는 최저가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잘 구매하고 있지만서도 그렇지 않을 때, 급할 때, 우리 주변에 가게들이 없었다면 큰일, 큰 불편을 겪을 뻔했던 일을 몇 번 겪다 보니 모두가 다 인터넷으로만 주문한다면 우리 주변의 이 이웃들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며 이 좋은 분들과의 관계도 끝나는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택배를 시켰을 때 나오는 부피가 큰 쓰레기, 기다리는 시간, 자원 낭비 등을 생각해보면 정말 최저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 지키고 싶은 화장품 가게 하나가 또 폐업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으니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저는 동네 가게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키고 싶은 골목 상권이 있나요? 내가 지키고 싶은 가게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로도 한번 가볼게요. 은평 불광천 벚꽃 마라톤 대회가 이번 달 말일인 3월 31일 응암역 불광천 특설 수상 무대에서 개최됩니다. 저도 12년 만에 뛰어볼까 하는데 지금 몸이 너무 무거워서 괜히 다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10km와 5km 코스가 있는데요.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총 11일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은평체육회, 은평구 마라톤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접수해주세요. 혹시 몰라요. 제가 옆에서 뛰고 있을지도요. 벌써 3월이네요. 경칩도 지났죠. 옷차림새도 그렇고 완연한 봄이 되는 걸 보고 있으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오늘은 저의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조울증이에요. 조울증은 기분장애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데요. 기분이 들뜨는 조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양극성 장애라고도 해요. 이런 조울증을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감정이라는 걸 느꼈을 때부터 조울증에 걸렸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를 짧게 만난 사람들 또는
잠깐씩 교류하는 분들은 제가 조울증이 있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저를 좀 오래 알고 지낸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게 봄은 정말 가혹한 계절입니다. 남자들 가을 탄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봄이 가장 무서운 계절입니다. 파릇파릇 푸른 새싹, 활짝 피어나는 꽃, 따스한 햇살, 봄바람과는 반대로 나 자신은 어둡고 춥고 시들어버린, 언제 필지 모르는, 아니 피어나지 않은, 필 수 없는 꽃망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 자신을 꽃에 비유할 수 있으면 그나마 덜 우울한, 나은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도 봄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나와는 180도 다른 모든 상황이 더욱더 우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몰랐어요. 봄이 되는 시점에 우울하다는 것을요. 일기를 안 쓰고 이런 얘기를 안 해서 그랬을 거예요. 친한 언니와 함께 왜 우울한지,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지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패턴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봄을 타는 거였다는 걸 재작년에 알았어요. 문제는 이런 봄을 앞으로 몇십 번이나 더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봄은 금방 가고 지금처럼 여름, 가을, 겨울을 견디면서 나면 된다는 건데 문제는 여름, 가을, 겨울에 만들어 놓은 공든탑이 봄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계획도, 인간관계도, 모든 일들이 무너져 버려요. 1년마다 지인들에게 우울하고 싫은 소리, 또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저라는 인간이 너무 싫다는 거죠. 엄청 공허하고 부질없고. 그런데 저는 또 견뎌내고 여름을 맞이할 거예요. 또 공들여 탑을 쌓을 것이고 세상 떠나가라 웃는 날도 있을 것이고 뿌듯한 일도 할 거예요. 봄은 제게 홀가분한, 반가운, 만족스러운, 든든한, 안심한, 기쁜, 활기찬, 감사한, 감동적인, 사랑스러운, 행복한, 자신 있는, 편안한, 재미있는, 자랑스러운, 기대하는, 신나는, 여유로운, 설레는 그런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계절이라고 생각하면서 견뎌내 볼게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는 사계절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로의 멋대로 다이어리 10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우중충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듣기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을 테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다이어리였죠? 이런 다이어리의 한 페이지를 같이 끄적여 보시는 건 어떠세요? 사연을 보내주시면 소개와 함께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거든요. 매일 내일을 기다릴게요. 안녕!